켜보죠. 자,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19페이지에 그 양가로 3번 사치성 재산의 범위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사치성산이 어떤 건지 정도만 가볍게 보고 갑니다. 별장 범위다. 별장의 개념인데 의연. 주거용 건축물로서요.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과 부속 토지는 제외되는 게 있는데요. 일단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여튼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게 별장이다. 이음번 보니까요.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 별장에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요, 그 바닥 면적의 밑줄입니다. 몇 배요? 10배까지 부속 토지를 봐요. 그래서 바닥 면적이 10배까지는 별장으로 중과세를 하고요. 10배를 넘는 부분의 토지는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10배까지는 별장으로 중과세하고, 10배를 넘는 부분의 토지는 요거는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별장의 범위와 적용 기준, 뭐 자세한 얘기들이요. 나중에 볼 건데, 동그라미 니은번 한번 볼게요. 별장 중 개인이 수여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수여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이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그래서 꼭 별장은 개인이 수여하는 것만 별장이 아니라, 자, 법인이 소유하는 별장도 뭐가 된다? 사실상 별장이 됩니다. 이런 것들 보시고 넘어갑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배우고요. 한쪽 같은 2번 쭉 내려와서 골프장을 봅니다. 골프장, 살성산인데 두 번째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임목을 말한다. 그러니까 골프장 내에 있는 임목도 살성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보충 내용을 한번 볼게요. 골프장에 대한 과세. 그래서 골프장이에요. 골프장은 신설, 증설하는 경우에 중과세를 적용합니다. 산 아장내고 농약 범벅 실태요. 미출이죠. 다만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번 버린 몸 이판 사판 중과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미출이고, 골프장 이외 사치성사는 원시 승계 취득을 불문하고 중과세를 적용합니다. 별장이나 고락장 같은 것은 골프장만 승계 취득을 중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죠. 미출. 그 다음에 121페이지 고급 오락장입니다. 의원, 도박장, 유흥주점, 영업장, 특수목욕장. 아까 특수목욕장 얘기했죠, 뭔지? 네. 자세한 얘기는 나한테 묻지 말고 신랑한테 물어보세요. 특수목욕장. 그런데 가본 적 있냐고 그러면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법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니은번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바닥 면적 몇 배요? 10배까지 부속 토지로 한다. 밑줄이요. 동그라미 2번 보니까요.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경우 있죠. 고급락장용 건축물 취득한 날부터 60일이요. 이거 30일이었다가 60일로 개정된 거죠. 60일.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기에 시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또 실정선고로 인한 경우는 실정선고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고,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 자, 고급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서에 착공한 경우는 제외한다. 즉 어떤 것만 잘 기억하면 되냐면, 일단은 고급락장 건축물 취득한 날부터 며칠이요? 60일이요. 이거 30일이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60일. 자, 이내에 고급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서에 착공했어요. 중과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급락장. 그렇잖아요. 고급락장을 쓸 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나머지 얘기들은 지금 볼 거 아니고요. 보충 내용의 고급락장의 범위가 자세히 나오는데요. 이런 것은 나중에 상가 전문으로 하실 분들이나 실무에 나가서 자세히 보시면 되고요. 12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고급 선박입니다. 고급 선박이란 비업무용 자영 선박으로서 시가 순액 3억 원 초과하는 선박인데, 그냥 밑줄이요. 비업무용 자영 선박으로서 시가 순액 3억 원 초과하는 선박이다. 자, 다만 실험 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이 한다는 거. 시가 순액 얼마야? 3억 초과하는 선박이다. 고급택 개요가 나오는데, 동그라미 기억번 지방세법상 사실성산의 하나인 고급택은 취득세에서 중과세항이며 단독 공동택으로 나누고요. 동그라미 2번 봅니다. 그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바닥 면적이 역시 몇 배요? 10배까지 부속 토지로 보고요. 몇 줄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중과세에 제외되는 경우요. 주거용 건축물 취득한 날부터 60일이요. 가로 생략하고,
아래로 두 줄 내려와서 끝에 이내에 주거용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세 착공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아까 고급 학생하고 똑같아요. 고급 학생 건축물 취득하고 고급택 취득하고요. 내가 고급택을 취득했는데요. 레스토랑을 만들려고 취득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지금 개조공사하고 있어요. 중과세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자, 레스토랑으로 쓸 건데 고급 주거용으로 쓸 것도 아닌데 자 그런 얘기입니다. 고급택의 요건 나중에 배우는데 일단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은 123페이지 그 표를 보세요. 고급택 별장의 세목별 비교를 봅니다. 고급택은요 취득세에서 만중과세 한다는 거 주의하라고 그랬죠. 나중에 등록면허세는 사실상 재산에 대한 애초에 중과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요. 재산세에서는 고급택 일반택과 똑같아요. 재산세에서 고율세를 적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아직 와닿지 않겠지만요. 별장 역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고 사실상 등록면세는 애초에 중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별장은 재산세에서 고율세를 적용해요. 재산세에서 아까 별장, 고급락장, 고급선박까지는 사실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급택만 아니지. 그래서 고율세를 적용하고 이미 재산세에 높은 고율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종부세는 자 재산세보다 높은 고율세율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종부세 대상이 되면 너무 가혹하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요거 별 표시하고요. 요 표를 별 표시하고 일단 처음 오신 분들은 고급택은 어디서만 중과세한다? 취득세만 중과세한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 등록면허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우리 기초인문과정 배웠던 분들은 재산세, 종부세에서 고급택과 별장에 요거 과세 입장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다시 한번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밀 정도의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가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다음 순환부터 배웁니다. 지금은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눈길 주지 말고요. 지금은 쭉 넘어가세요. 나중에 자세히 배웁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 쭉 넘어가세요. 136페이지로 갑니다. 136페이지 제7절 비과세입니다. 136페이지 제7절 비과세. 과세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과세에서 제외하느냐? 비과세인데 용어 설명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 여기 봅니다. 우리가 비과세가 있고요. 자, 비과세가 있고 또 감면이 있어요. 감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물어보신 분도 계시는데 비과세는요. 과세에서 제외하는 건데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얘는 세금 계산조차 하지 않고요. 세금 계산조차 하지 않고 아예 과세에서 제외해요. 그리고 얘는 비과세 해달라고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아예 그냥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과세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비과세. 감면은 깎아주거나 면제하는 건데 요거는 세금 계산은 일단 해요. 그랬다가 깎아주거나 면제를 합니다. 법에 만약에 나중에 감면을 해줬는데 어떤 조건 같은 것을 위배한다거나 그러면 나중에 세금을 추징하기도 하고요. 감면으로 규정되는 것은 무조건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요.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지 감면해 주는 거지 알아서 과세권자가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와 차이점이고요. 주로 비과세는 지방세법상의 감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이라는 법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감면. 그 다음에 감면 그리고 국세는 감면이 조세 특례제한법이라고 해서 조세 특례제한법, 조특법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조세 특례제한법이라는 법에 엄청나게 또 그 감면 규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감면은 실무에서는 중요한데 우리가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감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그 다음에 조세 특례제한법 이런 거 우리가 그런 것까지 공부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시험에서는 감면은 거의 나오지 않고요. 비과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비과세 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가 중요하다. 차이점, 하여튼 감면은 세금 계산을 한 다음에 깎아주거나 면제하고 요건을 위배하면 세금을 추징하기도 하고 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도 감면 규정되어 있는 것은 감면 신청서를 다 제출해야 돼요. 근데 비과세는 아예 세금 계산조차 하지 않고 과세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어떤 경우에 취득세를 비과세를 하느냐? 먼저요. 국가 등에 대한 그 취득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양가로 1번 볼게요. 국가 등의 직접 취득이요. 동그라미 1번 국가 지자체 가로 안에 다른 법률에서 국가 지자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하고요.
자, 원래부터 국가자치해야지 법인인데 법령에서 국가자치로 보는 것은 제외하고요. 국가자치, 지자체 조합, 외국정보 및 주한 국제기구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형광펜을 줄긋지 않아도 이건 당연하지. 국가나 지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부동산이나 이런 걸 취득해요. 자동차. 취득세를 자기가 자기한테 셀프로 내요? 말도 안 되죠. 국가지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는 당연히 취득세보다 비과세입니다. 동그라미 니은 2번입니다. 다만 자, 이건도 살짝 체크인데요.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의 과세는 외국 정부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거 당연해요. 사실은. 그죠? 자, 우리 정부가 일본 가서 대사관 부지로 쓰려고 토지를 취득하는데 우리 정부기관 취득에 일본 정부가 과세를 해요. 그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와서 뭘 취득할 때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우리 정부기관 취득을 비과세죠? 그럼 그 나라가 그럼 우리나라 와서 뭘 취득할 때 우리도 어떻게 해주고? 비과세고. 국가 간에는 철저히 상호주의가 정되잖아요. 국가 간에는 그런 거지. 개인 간에야 뭐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도 때려주세요 이런 거지. 국가 간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총 한 방, 한 방 날리면 우린 대포 10발 날리고 막 이래야지. 그런 거죠. 그래서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 그럼 우린 대마도도 우리 땅 이래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때 대마도도 우리의 속국이었는데 진짜. 그래서 대마도 우리 땅 우리가 주장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자,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에 잘 보셔야 될 문제를 비과세하는 외국 정부 취득은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고. 과세하면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비과세한다는 이제 과세한다는 잘 보시고요. 양가로 2번 봅니다. 국가 등의 귀속 또는 기부 체납이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 체납이요. 그 아랫줄 그러니까 국가지자체 조합의 귀속 기부 체납 그리고 그 아랫줄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요까지 또 미출이고요. 그 다음에 자 아랫줄 그 아랫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미관수죠. 자 저 아랫줄 끝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부동산 및 국가나 지자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 찬압할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다른 거 아니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밑줄이요. 제가 도로를 만들어서 국가에 기부 찬압하려고 해요. 그런 애국자십니다 뭐 이러면서 세금 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부동산 취득해서 만약에 서울시에 기부 찬압하려고 해요. 자, 왜냐면 뭐 예를 들자면 그 노숙자를 위한 아니면 청소년을 위한 쉼터로 써주십시오 하면서 부동산 기부 찬압하는데 거기다 대고 뭐 애양심이 투철하다고 하면서 좋은 일 하신다고 하면서 취득세 내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국가지자체가 될 거니까 당연히 보다 비과세입니다. 자, 다른 건 안 되고 부동산 및 뭐요? 사회기반시설 취득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은 취득세를 부과한다 밑줄이고요. 여기서 최근에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 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됐어요. 그럼 약속 안 지켰잖아요. 기부 찬압한다고 하고. 당연히 과세해야 되겠죠? 네. 동그라미 2번이 시험에 나온 거였는데 다 체크해야 되는데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려받거나 기부 찬압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순수한 기부 찬압이 아니잖아요. 대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비과세한다고 갖고 왔겠죠? 네, 비과세는 틀리고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형식적 취득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양가로 1번 신탁재산의 취득이요. 이게 이제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건데요. 신탁, 가로안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가 변경되는 것에 해당하는데 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밑줄이고요. 다만 여기 또 밑줄입니다.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분형 부동산 취득을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작년에 다음 중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그래가지고 과세되지 않는 것에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걸 집어넣었었는데 여러분요.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예요 비과세예요?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 비과세예요? 과세입니다.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고 아까도 복습했었어요? 조합이 납세무자가 된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경우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이라든가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과세했습니다. 이거 과세입니다. 그래서 납세무자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조합이 납세무자가 됐었잖아요. 어떤 경우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을 비과세 하느냐. 동그라미 1번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세를 이전하는 경우. 이건 뭐 다 설명드린 거잖아요. 믿고 맡은 것뿐이잖아요. 비과세로. 137페이지 동그라미 2번이요.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해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세를 이전하는 경우.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뿐이잖아요. 취득세 비과세 형식 취득으로. 3번 수탁자가 현차나요. 수탁자 변경돼서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하는 경우 이 신수탁자 취득도 어떻게 한다? 요거 믿고 맡은 것뿐이니까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그 다음에 명의신탁으로 인한 취득은 어떻게 하냐? 과세입니다. 종중에서 개인으로, 개인에서 종중으로 이렇게 명의신탁으로 인한 취득은 어떻게 하냐? 과세입니다. 요거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이 비과세지. 요거.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을 한번 볼게요. 양가로 3번이요. 임시행장, 공사장, 사무소 등 자, 취득세 중과세를 중 대상은 제외. 즉 임시건축물인데 이게 만약에 사치성 재산이에요. 자, 그럴 때는 무조건 과세입니다. 임시행장, 공사장, 사무소 등 임시건축물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얼마 있어 없어질 거니까. 그렇죠? 밑줄이고. 다만 단수예요.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어떻게 하냐? 부과합니다. 그래서 자, 임시건축물 취득은요.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X. X입니다. 존속기간 관계없는 게 아니라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는 비과세인데 1년을 초과하면 어떻게 하냐? 과세입니다, 여러분. 임시건축물. 그 다음에 자 예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양가로 5번 같은 것은 뭐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의 상속이 있다는 취득. 이건 뭐 읽어보면 당연한 거예요. 사용할 수 없는 차량 같은 것을 상속받거나 그러면 비과세인데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예제 문제 볼게요. 지방세법상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가 변경되는 것임. 으로 인한 신탁 재산의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박수형 문제 나왔는데 작년에요. 29회 기출문제인데 자 평상시에 공부했던 분들 수업 시간에 다 배운 거였어요. 강조하고. 기억번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세를 이전하는 경우. 수탁자 믿고 맡은 것뿐이죠. 니은번 신탁의 종료로 인해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세를 이전하는 경우.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뿐이죠. 디귿번 수탁자가 시원찮아서 자 신수탁자에게 신탁세를 이전했을 때 얘도 믿고 맡은 것뿐이죠. 리을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합용 부동산 취득할 때는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초합. 당연히 과세입니다. 그래서 요거 과세되는 것은 몇 개입니까? 하나. 리을번 하나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충분히 맞췄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작년에. 그 다음에 138페이지 제8절 납세 절차로 갑니다.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중요합니다. 자,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는 항상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요. 먼저 납세지 설명드립니다. 납세지는 독립한 문제보다는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와요. 어떤 세목의 종합문제 속에서 이제 지문 한 줄씩 나오는데 이 납세지에 관한 거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잘 봅니다, 여러분들. 납세지를 한꺼번에 설명을 드려요. 오늘 배우면 납세지에 관한 거 이렇게 한 번에 딱 배우면 뭐 그러면 뭐 납세지는 다 해결 가능합니다. 세금 납부의 장소 관할에 관한 건데요. 납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요, 납세지. 지방세는요, 지방세는 납세지가 물건 소재지예요. 물건 소재지. 그 다음에 국세는 납세지가요, 원칙적으로 주소지입니다. 주소지를 납세지로 해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방세는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물건 소재지고 국세는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는데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어떤 사람이 자, 주소지는 예를 들어서 주소지는 경기도 만약에 광명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는데요. 부동산은 예를 들어서 자, 지난 기초 입문과정에서 물어봤으니까 새로 온 사람을 물어봐야죠. 우리 모자 쓴 그대는 고향이 어디? 서울은 너무 가깝다. 탈락이고. 자, 최근에 온, 아니 11월 기초입문과정 말고 최근에 온 분 중에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자,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 줄 맨 끝에 계신 우리 여성 수강생 본인. 그렇죠. 고향이 어디예요? 충북, 충주? 좋은데, 공기 좋은 데서 왔네. 자, 여러분 봅니다. 충청북도요. 충주시에서 충주시에 있는 어떤 부동산을 취득해요. 그러면 여러분요, 취득세 어디다 내겠습니까? 취득세는 어디다 내요? 경기도예요, 충청북도예요. 취득세 과세 유치는
특광도잖아요. 과세 주체 관할. 자, 취득세는 충청북도 내야 돼요? 아니면 경기도 내야 돼요? 예? 충청북도. 자, 그 다음에 이 충청북도 충주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 자 내게 됐습니다. 자, 만약에 이거 저당권 설정하거나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어디다 내겠습니까? 등록면허세는 구세고 도세잖아요. 구도니까 어디입니까? 충청북도. 그 다음에 재산세 어디다 내겠습니까? 재산세는 시군 구세니까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충주시에 재산세를 냅니다. 자, 그 다음에 또요, 여러분. 자, 갑이요. 경기도 광명시나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합쳐봤더니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가 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충주시 관할 세무서겠습니까? 주소지 경기도 광명시 관할 세무서겠습니까? 네. 자, 굳이 충청북도 충주시 관할 세무서까지 이 먼 데까지 가서 세금을 내든 아니면 집 가까운 주소지 경기도 광명시 관할 세무서에 내든 어차피 국세는 국고로 귀속하니까 국세는 집 가까운 데서 볼일을 하고 어디를 납세지로 한다?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또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부동산을 팔아요. 양도소득세 어디서 내겠습니까? 양도세 어디서 내요? 양도세는 당연히 자 경기도 역시 집 가까운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세는 자, 집 가까운 볼일보라고 주소지. 지방세는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어디입니까?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겁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응용력 발휘해 보세요. 자, 여러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 시군구이다. 토지분 재산세 납세지요. 여러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분 재산세 납세지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O, X예요. 이 모아지는 분들이 있는데 X입니다. 지방세니까 재산세는 여러 곳에 토지가 있어요.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토지는 광명시에,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토지는 충주시에 각 토지 소재지 시군구를 납세지로 합니다. 지방세는 좌우지간 뭐라고요? 물건 소재지라니까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납세지 강의를 했더니 어떤 수강생분이 주부 수강생이 옛날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나가는데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저한테 저를 흘낏 보면서 교수님. 저희가 지방에 땅이 있는데요. 저희 집으로 재산세 고지서 오동거리요? 그래서 지나간 수강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불러가지고 재교육시켰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기초문과정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윗세오름에 있는 어떤 토지에 대해서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토지분 재산세 계산해가지고요. 그러면 토지 소재지에 거기 윗세오름 거기 제주특별자치도가 거기 올라가가지고 거기 윗세오름 토지에다가 재산세 고지서를 휙 던져놓고 갑니까? 그 사람 주소지는 서울인데 자 안내 편의를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고지서를 그 사람 주소지 서울로 보내준 것 뿐이지 세금 내면 그 돈 어디로 갑니까? 제주특별자치도로 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방세는 뭐라고요? 물건 소재지입니다. 국세는 어디라고요? 주소지요. 뭐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납세지는 양도 물건 소재지이다. O, X예요. X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국세는 근데 어떤 곳에서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강의하시고 한 분이 있긴 있으시더라고요. 자, 뭐 물세, 지방세는 물세니까 납세지가 물건 소재지고 납세지가 인세니까 인세는 종부세, 양도세, 국세 인세니까 얘는 자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재산세는 원칙은 뭐예요? 물세. 근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인세력 성격이 있어서 합산과세 있잖아요. 그러면 재산세 토지는 그러면 인세니까 그러면 토지는 인세니까 아까 얘기했지 토지 소재지가 아니라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아닙니다. 각각의 토지 소재지입니다.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어떤 수강생분이 또 홈피에다가 올려가지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했다고. 이거 아닌데 여러분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아니고 그냥 물세는 납세무자 인적성 고려하지 않고 물건 각각 개별 과세하고
그 다음에 인세는 납세문제 인적사항 고려해서 어떻게 하고 합산과세하고 그거고 납세지하고 연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납세지는 하여튼 지방세는 납세지는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뭐고 물건 소재지고 국세는 집값 가운데서 어디다 내든 국고로 귀속하니까 집값 가운데 분립을 하고 어디고 주소지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억해야지 물세 인세하고 연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타사에서 이제 그 선배 교수님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릴 수는 없어요. 자, 그거는 그 교수님, 믿고 가서 어차피 이제 어떻게 간에 그 교수님이 알아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주겠지. 어떻게 간에 그렇게 하겠지. 뭐, 그건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138페이지. 납세지 봅니다. 취득세 납세지는 당해 취득 물건 소재지에 포인트는 물건 소재지 여기 물건 소재지 밑줄이고요. 특광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이다. 취득세는 당해 취득 물건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소재지 취득에서 취득자에게 과세상에 따른 납세지의 부동산 밑줄입니다.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납세지는 어디다?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밑줄이에요. 나머지 그냥 읽어보는 거고요. 동그라미 9번 한번 볼게요.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같은 이런 회원권 애들은 그 시설 소재지입니다. 골프 회원권을 취득했다 골프장 소재지, 승마 회원권 취득하면 승마장 소재지, 요트 회원권 취득하면 요트 보관소 소재지, 이렇게 시설 소재지입니다. 시설 소재지. 양가로 2번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취득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밑줄이요. 납세지 불분명하면 취득 물건 소재지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입니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요.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는요. 소재지별로 안 분합니다. 밑줄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소재지별로 안 분하는데 어떤 토지가 있잖아요. 경기도 서울특별시 송파구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성남시하고요. 경계선상에 있는 어떤 토지를 취득해요. 그러면 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납세지는 물건 소재지잖아요. 물건 소재 어디다 납부할지 이게 문제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소재지를 안 분화해서 납세지로 하는데 어떻게 안 분화하느냐? 거기 139페이지 보충 내용을 보겠습니다. 법령이 정하는 안분 기준이요.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어서 각 시군구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 표준은 자, 취득 당시 밑줄입니다.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 물건 소재비율, 여기가 포인트예요. 시가 편액비율로 나눠 계산한다. 밑줄 쫙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 토지가요, 송파구하고 경기도 성남시에 걸쳐 있는데요. 시가 편액 비율이 만약에 6대 4의 비율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 이거 토지 전체 취득한 가격에다가 곱하기 세율에서 취득세 나온 요것을 시가 편액 비율로 나누니까 요 세액의 60%는 송파에, 요 세액의 40%는 어디예요? 경기도 성남시에 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같은 취득 물건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는 취득세는 소재지별로 어떻게 한다? 안분한다. 어떻게 안분 계산하냐? 시가 편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거기 시가 편액 비율에 색깔 표시되어 있죠? 돼지꼬리 땡녀 해가지고 면적 비율 X예요. 면적 비율 X입니다. 바꾼다 뻔하지만. 자, 같은 취득 물건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는 면적 비율에 따라 각 시군의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각 납세지로 한다. 면적 비율 아니고 보다 시가 편액 비율로 안분 계산합니다. 됐고요. 자, 3번 징수 방법을 봅니다. 취득세는 여러분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는데 과세관청에. 근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원칙 봅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 며칠이요? 60일입니다. 밑줄. 60일 이내에 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60일. 상식입니다, 이건. 동그라미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입니다. 처음 오신 분은 민법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를 배워야지 좀 더 이해가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밑줄입니다. 여기부터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 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있으면 해제일, 축소가 있었으면 축소일부터 며칠이요? 60일 내에
자, 신고납부에 한 다음에 출조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얘기냐? 여러분 봅니다. 요것도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고 있어요. 신기해요. 자, 이거 안 나오는 이유가. 출제하는 사람, 이걸 출제해야 되는데, 이걸 출제 아직 않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요. 허가일 전에, 자,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됐습니다. 자, 잔금이, 여기 정확히 얘기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받기 전에 거래대금 완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 대금 청산일인데 거래대금을 완납했습니다. 거래대금을 완납했습니다. 대금 청산했다는 얘기죠. 예. 자, 그러면요. 거래대금 완납했습니다. 그러면 허가 전에 대금이 완납됐다. 자, 이랬을 때 대금이 청산됐어요. 이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 민법에서 배워요, 여러분들. 허가를 못 받으면 닭광됩니다, 여러분들. 닭광되고. 자, 그런데 허가 전에 대금이 완납됐다. 이랬을 때 취득세는 언제부터 신고납부하는 거예요? 대금 완납일이 말하자면 취득세는 잔금지급일이니까 이날이 취득일이에요. 잔금지급일이. 자, 그런데 허가 전에 대금이 완납됐습니다. 즉 취득을 했어요. 이랬을 때 어느 때부터 취득세는 신고납부할 것이냐. 이게 포인트. 60일이긴 60일인데 어느 때부터냐는 건데, 자, 시험에서 이거는 허가일로부터 허가구역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자,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의 경우에 그런 건데 허가일로부터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시험에서 어떻게 바꾸냐면 공부했던 분들은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소득세에서는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됐을 때 양도소득세에서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양도세를 예정시고 납부했는데 그거하고 헷갈리라고 이렇게 바꿉니다.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내. 아닙니다. 또 대금 완납일로부터 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고 허가 전에 대금 완납됐다.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 내 신고납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래서 꼭 이거 알아두시고요. 이거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쪽 가르친 2번 보겠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요. 실정선고 포함해서요.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요. 밑줄입니다.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요. 상속 개시일로부터가 아니에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입니다. 실종선고는 읽어봅니다. 실종선고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각각 6개월. 자, 6개월 밑줄이고 각각 6개월 밑줄이고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밑줄이고 여기까지 그 아래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여러분, 자, 우리가요 여기 보세요. 상속 개시일이 만약에 여러분 봅니다. 상속 개시일이 예를 들어서 상속 개시일이 만약에 4월 10일이에요. 4월 10일이 상속 개시입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언제까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는가? 정확히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돼요? 취득세 신고 기한 언제입니까? 10월 언제? 10월 31일이 됩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그래서 10월 10일 이거 아닙니다. 아니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이니까 자, 이거 10월 31일이 됩니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거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9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부고 듣고 시간 걸리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이런 거. 만약에 갑과 을은 국내 상속인 가운데 상속인이 보세요. 상속인이 갑과 을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병만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외국에 국외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갑과 을은 6개월 내, 병만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니까 9개월 내. 이거냐?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두는 사람이 있으면 전부 다 몇 개월입니까? 이거 9개월입니다. 상속 계속한 날 말일로부터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것도 주의하고. 그 다음에 박스 보충 내용 봅니다. 밑줄입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증여 계약일을 취득시로 하죠. 그 증여 계약일 취득한 날부터 언제까지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6개월 내 아닙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도 언제까지요? 60일입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도 원칙에 포함돼서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상속과 비교해야 돼요. 밑줄이고. 한쪽 가르친 3번 추가 신고 납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취득 후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 물건이 중과세를 중 대상이 됐을 때는 그 중과세가 된 날부터 밑줄입니다. 60일 이내 밑줄입니다. 자, 60일 이내. 이게 30일이었다가 올해 2019년 개정세법입니다. 이게 30일이었다가 며칠로 바뀌었냐면 헷갈리지 말라고 60일로 바꿨어요. 원칙과 똑같이 일시켰습니다. 올해 개정세법입니다. 2019년.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됩니다. 이거 30일이었다가 60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60일 이내 밑줄입니다. 중과세를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에서요.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데요.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줄 때요. 가산세 제외입니다. 매출이요.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세고로 해서 신고 납부한다 매출인데요. 다시 여러분 끊어서 번호를 좀 매겨줄게요. 먼저요. 139페이지. 자, 처음에는 표준세율 대상이었어요. 나중에 취득하고 나서 이게 중과세율 대상이 됐어요. 그랬을 때는 자, 139조 맨 아래 중과세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 자, 요거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동그라미 기억번 첫 번째 요건입니다. 자, 중과세형이 된 날부터 몇일이요? 60일 이내 30일 아니라는 거. 그리고 넘어가서 140페이지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줄 때 자,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가산세 제외, 그 가산세 제외 니은번이요. 그 다음에 보통 징수한다가 아니라 기산점만 달라진 거예요. 신고 납부한다 매출이에요. 보통 징수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취득하고 나서 중과대상이 됐다 그러면 그 중과대상이 된 날로부터 며칠이야? 중과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 자,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줄 때 가산세 포함으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는데 제외하는 금액을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합니다. 기산점만 달라진 거죠. 밑줄이고요. 제가 동그라미 D급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취득 후 부과대상, 추징대상이 된 경우요. 처음에는 취득세를 비과세나 과세면제 경감받았어요. 그랬다가 해당 과세 물건이 나중에 취득세 부과대상, 추징대상이 됐어요. 그랬을 때 또 여기 밑줄입니다.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이것도 30일이었다 60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60일 이내 밑줄이고 동그라미 기억번이요. 해당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세액, 경감받은 경우에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주는데요. 가산세 제외 밑줄이고 동그라미 니은번이요.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는데요.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D급번입니다. 자, 그래서 절 보세요. 이게 취득세 추가 신고 납부 기간에 관한 건데 절 봅니다. 처음에 취득 당시에는 표준세율 대상이었다가 취득하고 나서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처음에는 비과세 감면 대상에서 비과세 감면해줬다가 나중에 이게 과세 대상이 되거나 추징 대상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그 중과세이 된 날 사유 발생이 며칠이야? 60일 이내. 이게 올해 바뀐 거 60일 이내. 이미 납부한 세금은 공제해 주는데 자, 그런데 중과세율 중에서 세금을 추징하니까 표준세율로 세금 내거나 그런 건 공제해 주는데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고 자,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합니다. 이 세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보충 내용은 참고고요. 140페이지 한쪽 가르친 4번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 여기를 봅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지금 취득세 신고납부 기간 봤어요. 한쪽 가르친 1부터 3까지 신고납부 기간 이내라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여기 밑줄입니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밑줄 쫙입니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인데요. 자, 141페이지 동그라미 2번 맨 꼭대기 봅니다. 동그라미 1에서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라면 등기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요, 절 보세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취득세하고 등록세, 지금 현재 취득세는 옛날 등록세가 통합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취득세는 옛날 등록세를 통합해가지고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내용과 그 외의 상으로 나눠서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내용, 소유권 보존 등 이전 등기 같은 이런 것들은 제가 통합해서 취득세로 지금 통합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취득세를 내면 취득세 4%를 내면 옛날에 취득세 2%였다고 그랬죠, 무조건. 등기할 때 U10, 20. 등기비용이 2%였어요. 1,000분의 20, 2%. 이거 합쳐가지고 몇 프로네요? 4%. 유상취득의 경우, 취득세. 그래서 지금 취득세를 내면 등기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세, 여러분 보세요. 신고 납부 기간이요. 원칙적으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에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60일 하루만 지나도 가산세고요. 근데 다만 이게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이다 그러면요. 이 기간 동안에 아무 때나
등기하기 전까지, 등록관세 접수하기 전까지 지자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는 우리가요, 취득세를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고 영수증 첨부해서 등록관세 가야지 등기 등록 해주는 거지. 취득세 지자체 안 내고 등록관세 바로 등기하러 가면 첨부서, 취득세 낸 게 없네요? 첨부서면 분일비로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 취득세는 이 기간 중에, 취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에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취득세를 지자체. 그런데 시험에서는 제가 맨날 그랬어요. 요거 규정이 신설이 되고 제가 계속 그랬어요. 시험에 나온다. 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등기한 후 30일 이내 신고 납부한다. 60일 이내 신고 납부한다. 땡! 그랬었는데 시험에 나왔던 것은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멍신 강림한 것 같은데 취득세는 등기한 후 30일 이내 신고 납부한다. O, X요. X입니다. 등기한 후 30일이 아니라 등기하기 전까지입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41페이지 한쪽 가르친 5번 위임징수는요. 그냥 읽어서 한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일자, 용도 등을 적어서 납세지구 하라는 시장무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취득세 과세권자는 특광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한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시장무수구청장한테 신고해야 한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여러분요. 도청이나 특별시청, 광역시청까지 가서 취득세 신고서 제출한다? 아유, 여러분들은 뭐 광명시청이 얼마 안 머니까 그래도 좀 낫지. 근데 경기도청, 가까이 있고, 경기도청이 여러분들은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수원 길 잘 뚫렸잖아요. 요새 쫙 가면 되지만. 여러분 보세요. 강원도 도청 소재지는 춘천인데 강원도 삼척시 산골짜기에 사는 어떤 수강생이라는 어떤 분이 강원도 도청 소재지 산골짜기에서 사는 수강생이 왜 가는 곳 있어요? 자, 가는 수강생이 그 수강생이라네. 말이 혼났다. 사시는 분이 바쁜 일 있나? 그래. 자, 그래서 보세요. 아까 또 삐진 건 아니겠지?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보세요. 어떤 분이 만약에 강원도 삼척시에 사는데 자, 취득세 신고서 제출할 일이 있어요? 강원도 도청소재지면 춘천까지요. 아이고, 얼마나 멀어요. 그러니까 자, 집값과 분립을 하고 우리가 도세 징수 유인 규정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취득세는 어디다 자, 신고서 제출한다? 시군구에 신고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보시면요. 동그라미 2번 납부요. 쭉 읽어보면 돼요. 지자체 근거, 지방세, 수납대행기간 뭐 이런 데 납부한다는 거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여러분들. 예외 보통징수를 보세요. 우리가 일반가산세 봅니다. 취득세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를 다 하지 않으면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다음에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가산세부터는 보세요. 우리 징수 방법 배웠어요. 조충을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를 하여튼 징수 방법 뭐 이런 거 지금 나오고 그럴 때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다시 그 인강 그 앞부분 강의를 항상 세법은 첫 수업부터 들어야 돼요. 꼭 들어야지 따라올 수 있지. 그렇다면 못 따라온다고 그랬습니다. 첫 수업부터 쭉 다시 들으면서 인강 들으면서 따라와야지 앞으로도 적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징수 방법,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신고 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 적용되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했잖아요. 그래서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하니까 보통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다. 그랬죠? 취득세는 원칙 신고 납부하지만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통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자, 보시면 그래서 그 가산세에 관한 얘기,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세인데 그 신고행위와 납부행위 구별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정도 되는 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 얘기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길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2페이지 납부불성실 가산세 0.025%씩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25%씩 가산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그 납부불성실 가산세에서 아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인가요? 가로 안에 자,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최대 자, 요거 100분의 얼마? 75. 자, 75% 한도 내에서 적용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핵심 정리 가산세 요약을 보면 그 설명드린 얘기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자, 요거, 자, 숫자를 보면 결국은 40, 20, 10% 깔아놓고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최대 75% 한도 내에서, 자, 미납부, 미달납부한 세액에다가 0.025%씩 가산된다. 그처럼들 별표시 해놓고 다 알아둡니다. 가산세가. 그 다음에 중가산세라는 걸 한번 볼게요, 여러분. 가산세를 무겁게 매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가산세 한번 봅니다. 먼저 납세의무자가요,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요, 미출입니다.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미출입니다. 자, 매각의 동그라미요. 그냥 신고만 안 한 게 아니라 뭐까지 해? 매각까지 합니다, 여러분. 매각까지예요. 그러면 산출세액이 100분의 얼마요? 80% 가산한 금액을 세액을 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자, 매각까지 했다. 그러면 아예 초세 포탈하려고 그냥 작정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 몇 프로? 80% 중과산세 적용됩니다. 그냥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인데,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했다? 매각까지 했을 때 산출세액이 80% 중과산세입니다. 밑줄 쫙이고요. 143페이지 봅니다. 중과산세는 미등기 전매를 규제하기 위해서 취득세에서만 있어요. 등록면허세는 이런 게 없어요. 니은번 봅니다. 중과산세 제외되는 경우요. 다음의 경우에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가산세만 적용되는데 밑줄이요. 어떤 경우에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느냐?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는데도 동그라미 A번 취득세 과세물건을 중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이요. 쫙 밑줄입니다.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공시 방법을 등기 등록으로 요구하지 않겠죠? 그래서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요거, 자,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골프, 승마, 콘도 회원권 같은 이런 회원권 애들 또 미출입니다. 제외한다. 자, 이런 회원권 중과산세 제외하는 것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이중부정이니까 중과산세를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박스 안에 봅니다. 골프, 승마, 콘도, 종합주택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같은 애들은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아니지만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중과산세 규정이 적용된다는 거 미출입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아요.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근데 다만 이렇게 회원권 애들은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아니지만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 이걸 주의하시고. 동그라미 B번이요. 지목 변경, 차량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 주식 등의 취득 등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의 경우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실래요? 갑이란 사람이 밭에서 대로 지목을 변경해요. 그럴 때 여러분요, 자, 우리가 중과산세를 적용하는 이유는요, 중과산세를 적용하는 이유는, 자,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싹 팔아요. 그러면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싹 팔기까지 하니까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과산세를 적용하는 건데, 지목 변경 같은 것은요,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애초에 조세를 포탈 아싸리 이거 안 돼요. 왜냐하면 지목 변경 허가를 받아서 지목 변경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갑이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아예 조세 포탈 이런 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무단으로 지목 변경하면요, 처음에는 모르지. 과세당국에서 공무원이 지나다니다가 어느 날 이거 밭이었는데 언제 대지로 바뀌어서 나중에 알게 돼요. 물론 이제 그냥 지나다니다가 알게 된 것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항공사진이든 여러 가지 뭐 어떤 조사에 의해서 확인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 지목 변경 같은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이요. 자, 이런 것들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아예 조세 포탈할 수 없기 때문에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 지목 변경, 과섬주리의 주식 취득, 차량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 같은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고 일반가산세만 적용됩니다. 양가로 3번입니다. 장부 등의 작성 및 보존 관련 가산세요. 동그라미 1번,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은, 개인이 아니네요. 법인은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를 작성하여 갖춰둬야 돼요. 법인은. 근데 2번, 지자체장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이 위 일에 따른 의무를,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쫙 밑줄입니다.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얼마? 10에 10% 상당한 금액을 징수할 세액 가산합니다.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 불성실 가산세 몇 프로입니까? 10%입니다. 요거 그 100분의 20으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요.
자, 옳게도 나온 적도 있고요. 자, 시험에 몇 번 나오는데 100분의 10%입니다. 하여튼 지금 납세 절차 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다 중요한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중과산세 제외되는 경우 장부 관련한 것은 다 중요합니다. 등기자료의 통보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양가로 4번 기한 후 신고는 조세 총론에서 했어요. 신고납부 기한이 지났지만 뒤늦게 신고하는 기한 후 신고, 신고 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거고, 결정 통지 전까지, 고의서 날라오기 전까지 할 수 있었고, 또 기한 후 신고, 신고 기한 지난 후 1개월 내 기한 후 신고하면 144페이지 1개월 내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몇 프로 깎아줬었어요? 50% 감면. 1개월 초과 6개월 내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몇 프로요? 20% 감면. 자,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런 거 수정신고 다 설명드렸었습니다. 145페이지 봅니다. 145페이지요. 145페이지 예제 문제 첫 번째 거 봅니다. 취득세,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넣어야 하는 것은 단 상속인 중에 외구에 주소를 둔 자는 없음 그랬습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또 상속을 인한 경우는 상속 기속한 날의 말부터 언제까지 자 신고납부해야 하느냐. 자, 상속으로 일반적으로는 언제까지요? 60일 이내에. 상속으로 시켰는데 했을 때는 상속 계속한데 만료부터 언제까지요? 6개월 내요. 이렇게 기출이 됐었어요. 가로넣기 문제. 가끔씩 가로넣기 문제도 나오는데 그런 얘기고. 예제 문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납세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산출세계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세고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어요. 몇 프로? 80%지. 100분의 80이어야죠. 100분의 80. 1번 틀렸고 2번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해야 돼요? 네? 등기하기 전까지입니다. 어떤 수강생 60일 아닌가요? 이렇게 막 물어보는 분 계시는데 60일에 신고 납부하는 건 맞아요. 근데 다만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입니다. 3번 등기 등록 관세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부족세액을 발견했을 때는 납부 부족액을 발견했을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시장 군수에게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4번 취득세 납세무자가 신고납부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고로 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는 것. 그렇잖아요. 가산세부터는 고의소를 통해서 징수되잖아요. 보통징수로. 5번 지자체장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 100분의 얼마? 10% 자 가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출이 된 적이 있는데 정답 단순 암기식 문제가 세법에서 여전히 나오고 있어요. 100분의 80을 100분의 50으로 바꿨잖아요. 중과산세. 자, 그래서 이렇게 4번 면세점입니다. 취득세는 면세점 적용되는 대표적인 세금이라고 하는데 취득세 면세점은 취득 가격이요. 그 취득 가격인데 여러분이 거기다가 취득 가격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산출세액 X라고 그랬죠? 취득세 산출세액 50만 원이 아니라 취득 가격이 50만 원 미만 아니고 뭐? 이할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럼 또 물어볼게요.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과세해야 하나요? 50만 원이면 포함해서 아래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50만 원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취득세는 50만 원 면세점이고요. 양가로 2번 얘기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146페이지로 갑니다. 146페이지 취득세 부가세인데요. 자, 이번 순환까지는 역시 부가세목 어떻게 구하는지까지 모르셔도 되고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취득세 부가세요.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 납부하는 경우에 그 부가세는 어떤 거요? 농특세,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 납부한다 비추려. 취득세 부가세목은 농특세, 지방교육세라는 거. 요것만 아시면 되겠고 거기 참고적으로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 줄 긋고 열 필요 없고 참고입니다. 여러분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에서 법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의 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수강생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저 교수님 제가요 아파트 하나 샀는데요. 근데 분명히 취득세 부가세는 농특세, 지방교육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영수증 보니까 농특세는 없는데요.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묻는 분들 계시는데 서민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야. 근데 말이 표현이 좀 이상해. 서민주택이라는 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인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아유 강남에
자, 뭐 12평짜리 아파트인데도 거의 뭐 8억, 9억, 뭐 10억 가고 10억인데, 그죠? 10억 넘어가고 그러는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서민주택, 지방 어느 저기 지방 아주 소도시에 아파트 하나 있는데, 평수는 한 80평 되는데 가격은 뭐 한 2, 3억밖에 안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죠? 근데 이게 좀 기준이 애매해. 하여튼, 여러분, 서민주택이라 해서 참고적으로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일정한 주택은 농어촌 특별세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하여튼 취득세 부가세목은 뭐다? 농특세 지방교세. 공부하는 수험생일 때는 이런 건 농특세 비과세는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고 그냥 우리 취득세 부가세목은 뭐가 부과된다? 농특세 지방교세. 이렇게 알아주셔야 돼요. 자, 단원 리뷰 이런 것들 OX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쭉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요 쭉 넘기시니까 등록면허세가 나옵니다. 자, 162페이지 제2장 등록면허세입니다. 오늘 앞부분 좀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그렇네요. 그래서 등록면허세 오늘 자 등록면허세는 다음 주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보기로 하고 오늘 요까지 합니다. 자, 고개를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기초적인 설명들을 많이 지금 여태까지는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얼추 이제 기초적인 용어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쭉쭉 좀 더 빨리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들을 이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요. 오늘 배운 거 시간은 늦었지만 복습은 하고 가야지, 그래도. 복습을 하고 가야지. 아무것도 늦었어. 자, 절 봅니다. 네. 오늘 우리 취득세요. 취득세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할 때 취득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느냐. 과세표준 결정 배웠어요.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가격인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 결정합니다. 그죠? 원칙적으로 자 취득 당시 가액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취득 당시 뭐예요?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나 얼마에 취득했다 신고하는 가액. 근데 이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했는데 신고서에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이런 경우는 무엇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합니까? 시가표준액. 납세무자가 불성실 신고했으니까 지자청이 다시과표 결정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요 여러분 항상 세금 계산할 때 무엇으로 세금 계산하냐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 계산해요. 항상 지자청은. 그래서 시가표준액으로 지자청이 과표 결정합니다. 불성실 신고했으니까. 언제나 항상요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높든 낮든 사실상 그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취득.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했어요? 국수, 공판법, 부. 여기서는 부도 들어가잖아요. 그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부터 취득하거나 수입에 있어 취득하거나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판결문에서 입증되거나 판결문에서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고 법인장부로 입증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 이런 경우는 객관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에 매매의 경우에 유상취득의 경우에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 원칙적으로 어느 때를 취득 시효합니까? 개인 간 부동산을 유상 취득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만 검증받은 취득입니다. 어느 때를 취득 싫어합니까? 계약상 잔금질. 취득 시기는 헷갈린다고 둘 다 언제? 계약상 잔금질입니다. 과세표준만 다른 거지. 계약상 잔금질. 근데 과세표준에서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신고가액이 일반적 거래는 봅니다. 일반적 거래는 예를 들어서 신고가액이 1억이고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이 1억 2천이에요. 자, 일반적 거래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로 합니까? 일반적 거래는 어떤 걸 과세표준 금액으로 하냐고요?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미달하니까 뭘 과세표준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해야지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신고가액이 이번에는 신고가액이 예를 들어서 1억 2천이고 그 다음에 시가표준액이 지방세과세 시가표준액이 1억입니다. 일반적 거래의 경우 뭘 과세표준합니까? 이때는 이제 신고가액이 높게 신고됐으니까 신고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그래서 일반적 거래는 둘 중 어떤 거? 둘 중 큰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여러분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에는 신고가액 과 시가표준액이 있습니다. 신고가액이 1억이고 시가표준액이 1억 2천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은 어떤 걸 과세표준하고 이때는 이 신고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해서 이걸 과세 표현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일 때는 그렇다고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 국수공판법 부아싸 사실상 취득가격 이거는 유상승계 취득일 때 그렇지. 국가 등으로부터 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거는 그래서 원칙 신고가격 예외적으로 시가총액으로 과표 결정한다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 판례는 시가총액으로 물론 하긴 하지만요. 그 다음에 또 무상취득은 제외하고 사실상 취득해서 그 다음에 취득세 여러분요. 지목 변경으로요. 자, 밭에서 대로 지목 변경합니다. 어떤 걸 과세 표현합니까? 일반적으로 뭘 과세 표현해? 증가한가요? 1억이었는데 5억이 됐다 얼마? 4억 원 증가한가요? 근데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 의해서 지목 변경이 등비용이 입증될 때 뭐로 한다? 등비용. 지목 변경 등비용이 과세 표현되고 또 자, 건축물 건축 돼 있고 가로 안에 신축과 재축 제외되어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는 뭐라고 읽는다? 다음 주에 올 때 이렇게 써 있어도 난 뭐라고 읽는다. 이거 하나씩 저 생각해갖고 오세요. 내가 누구 물어볼지 모르니까 불시에. 뭐 사랑이라고 쓰고 아픔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하든가. 남편이라고 쓰고 왼수라고 읽는다. 이렇게 쓰던가. 하여튼 하나씩 저 해갖고 오세요. 자, 여기 여튼 그래서 자, 이렇게 건축도 있고 신축, 재축, 제외. 이걸 뭐라고 읽어요? 증축.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뭘 과세 표현한다? 증가한 가액, 증가한 가액. 이런 것들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취득세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 결정했어요. 곱하기 세율인데요. 취득세 세율은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해요. 누진세율 없어요. 적용되잖아요. 취득세는. 근데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등에 따라서 차등해서 비례세율인데 취득세는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크게 세 개 덩어리인데 중과세율, 특례세율 자세히 한번 배웠습니다. 표준세율 우리가요 외웠습니다. 갑이라는 젊은의 스토리를 통해서 외웠습니다. 취득세 표준세율 어떻게 외웠냐? 상삼팔 무독립 815 U1210 원팔 03식입니다. 상삼팔 무독립 815 U1210 원팔 03식입니다. 이쪽 분단이 주로 그냥 앞동네나 뒷동네나 그냥 특히 앞동네 입을 꾹 다물고 계시는구만. 입이 툭툭 튀어나와야 한다니까. 자, 그래서 상속으로 취득했다. 상삼팔에서 상속으로 앞에 게 외적인 거예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상3이니까 몇 프로? 2.3%. 농지 이해 부동산은 상삼팔 2.8%예요.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다. 상삼팔 2.8%입니다. 내가 저 주택을 상속받는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안 헤어질래? 안 헤어질 수가 없지. 자, 그 다음에 상속을 제외한 증여 같은 무상 취득. 남게 어떻게 했어요? 무독립 815. 자, 앞에 게 외진 거죠.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2.8%.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1호. 1.5에다가 2% 플러스하니까 3.5%, 3.5%. 자, 유상승계 취득, 매매, 교환, 공매, 경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은 U10, 20. 농지를 매매, 교환 등으로 유상승계 취득하면 U11%에다 2% 플러스해서 3%. 농지, 주택, 이해부동산은 4%. U10, 20. 2%에다 2% 플러스해서 4%예요. 그 다음에 원팔, 원시 취득이요. 건축물 신축하거나 매립간촉으로 농지 아닌 일반적인 토지를 취득하거나. 자, 원팔, 몇 프로? 2.8%. 0.3시계 받고 내려오는데 공유, 합유,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시계니까 몇 프로? 2.3%입니다. 상삼팔, 무독립 815, U1210, 원팔, 0.3시계 이겁니다. 숙제 내드렸어요. 다음 주에 립싱크 하신 분들. 자, 그 다음에 또 취득세 표준세율 배웠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이라든가 노인 복지시설 뭐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요. 주거용 상대는 이런 시설물을 작년까지는 주택, 영구인하 세율 적용되는 주택. 우리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매매 교환도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가격에 따라 6억 원 이하는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2%. 9억 초과면 3% 세율 적용되는데 여기서 제외했었는데 이제 올해는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같은 걸 취득하더라도 주택 취득가격에 따라서 6억 원 이하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2%. 9억 초과 몇 프로? 3% 세율 정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취득세요. 사치성 재산이 있는데 5가지 배웠습니다. 어떤 겁니까?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택입니다. 자,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골프 연습장이나 골프 회원권은 사치성산이 아닙니다. 고급 승용차, 고급 항공기 아닙니다. 별장,
상시주경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고. 자, 고급을 확장, 룸사롱, 단란주점 등등. 별장이나 고급을 확장. 자, 부속토지 경계 불분명하다. 바닥 면적 몇 배까지요? 10배까지 부속토지로 봐서 중과세합니다. 또 그 다음에 골프장,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을 말하고, 간이골프장이나 대중골프장 아니고, 골프장은 신설, 증설할 때, 아장내고 농약 범벅 칠 때 중과세합니다. 승계 취득할 때는 골프장만, 다른 애들하고 달리 골프장은 승계 취득할 때 이미 한번 버린 몸 중과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은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순액 얼마요? 3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이고요. 고급주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주택은 어디서만 중과세? 취득할 때 취득세만 중과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이런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것들 별장이나 고급락장 이런 거, 고급택이나 고급락장 건축물을 취득하고 나서 며칠 내 용도 변경 후에 착공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중과세하지 않는다? 60일이에요. 60일 내. 또 여러분요, 올해 개정된 거, 그건 좀 이따 해야겠구나. 이런 거 60일 내. 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5가지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대 관련한 얘기들 요 정도. 그 다음에 또 우리 납세지를 배웠습니다. 자, 납세지, 세금 납부의 장소. 지방세는 납세지가 원칙 어디입니까? 물건 소재지. 국세는 어디고? 주소지고. 그래서 하여튼 취득세, 부동산 취득하거나 등록하거나 보유할 때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근데 작년 시험에서 부동산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틀린 거 고른 문제에서 O, X예요. X입니다. 부동산 소유자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 등록면허세도 부동산 등기 이거고. 자, 취득세, 비과세, 그부터 빼먹었네. 취득세, 비과세.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취득세 어떻게 한다? 비과세합니다. 국가, 지자체,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에 한 취득의 과세는 외국 정부 취득은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기관,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의 귀속 기부 찬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 시설 취득은 어떻게 합니까? 비과세합니다. 어차피 국가, 지자체가 될 거니까. 다만 약속을 안 지킨다거나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았다거나 대관계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 믿고 맡았다가 돌려줘야 되죠. 믿고 맡았거나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았거나 이런 경우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데,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 또 아니면 이런 경우 또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재산 취득이나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납세무자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이 납세무자 된다. 이런 것들 했고요. 그 다음에 임시건축물,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약습니다. 존속기간이 1년 이내일 때는 비과세인데 1년을 초과하면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1년 초과하면 과세하고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요, 우리가 취득세 신고 납부하는데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부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합니까? 60일 내. 증여로 인한 취득? 증여로 인한 취득은 증여 계약일로부터 언제까지? 60일. 증여로 인한 취득도 60일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가 상속계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언제까지? 6개월.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자, 토지를 취득하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일 전에 대금이 완납됐다. 그러면 대금 완납일, 취득일 아닙니다. 허가일로부터 언제? 60일에 신고 납부합니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아니에요. 허가일로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하고.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이 신고 납부 기간 중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등기한 후 60일에 30일 아니에요. 등기하기 전까지. 자, 지자체 취득세를 내고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 내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또 취득세요. 이 신고납부기한 내 신고납부를, 물론 추가 신고납부기한도 있네요.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전 표준세를 대상했다가 취득 당시 비과세 감면 대상했다가 취득 후 이게 과세 추징 대상이 돼요. 그러면 이 중과세이 된 날 사유 발생일로부터 언제까지요? 요거 개정세법 언제? 60일 내. 자, 중과세이 된 날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내. 자, 이미 납부한 세금은 공제 주는데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에 신고납부예요. 신고납부합니다. 기산점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신고납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납부 꼭 알아둡니다. 추가 신고납부 기간.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 후 과세 충 대상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취득세요. 이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 적용되는데 일반 가산세는 뭐 똑같습니다. 신고 불성가산세 40, 20, 10%.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5%. 최대 납부 불성가산세는 몇 프로 한도내에서? 75% 한도내에서. 근데요, 가산세부터는 이제 보통 징수되고요. 중과산세 규정이 있습니다.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가 걸렸다 산출세 몇 프로? 80% 중과산세. 다만 중과산세 정하지 않고 일반 가산세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은 정확히 못 외워도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그래도 노력하셔야죠.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이요.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공시방법을 등기 등록으로 요구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과산세 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골프회원권 같은 회원권 애들은 등기를 요하는 재산 아니지만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산출세계 80%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회원권 애들은. 또 지목변경,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같은 간주취득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아싸리 그냥 조세 포탈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간주취득은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일반 가산세만 적용되고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실합니다. 몇 프로 가산세? 10%입니다. 10%. 자, 취득세 면세점. 취득세 산출세계 취득가격이에요? 취득가격이 얼마? 50만 원.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취득세 부가세목은 어떤 게 부가세로 부과된다? 농특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이런 정도 여러분이 오늘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까먹으면 또 하고 하면 돼요. 자, 시험 잘 갈 때까지 이런 지금 중요한 내용들은 뭐 수십 번씩 더 하니까. 잘 하셨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등록면허세로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